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베네핏의 조재호라고 하고요. 이 전에 있는 테드가 너무 화려해서 겁이 나네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들은 저는 이제 뭐 테크니션 쪽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랑 사회혁신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잡지도 만들고 뭐 컨텐츠들을 여러 가지 만들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그 지금 국제개발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런 공적 원조 있잖아요. 외국에다 돈 주고 저희가 모금하고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의 한계와 그리고 이런 것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술이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작용될 수 있고, 또 적정기술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적정기술이 뭐 로우테이크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하이테크에서도 비롯될 수 있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목적성을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이 정권은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인터랙션 위주로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레이워시라고 부르는 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경제 민주화라는 단어를 제가 굳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게 경제가 다 집중화가 돼 있잖아요. 발전소가 있으면 그 발전소에서 비롯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체하면서 가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좀 재밌는 얘기를 먼저 몇 개 들려드릴게요. 요새 사회적 기업 관련해가지고, 사회적 기업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네, 손을 안 들 줄 알았어요. 없죠. 사실 다 알고 계신데, 요새 뭐 소셜 벤처나 아니면은 그 아이디어 대회나 이런 거 하면은 뭐 티셔츠를 기부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기부해가지고 그런 제3세계에 보내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 월드컵 때 있었던 하나의 캠페인이었는데, 월드컵 때 빨간 티셔츠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입고 다 버리잖아요. 지금도 집에 뭐 레드데블스나 아니면 뭐 파이팅 코리아 뭐 이런 콩글리시로 써져 있는 그런 옷들이 다 남아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나라로 보내겠다고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 되신 박원순 변호사, 그때 박원순 변호사였는데 이분도 이제 이 프로젝트 참여를 같이 했었고, 그리고 뭐 김재동 씨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지어 KT에서 광고 지원을 하면서 이런 티셔츠를 같이 보내주기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사실은 이런 티셔츠를 보내거나 아니면 공짜로 뭔가를 주는 모델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탐스 슈즈, 신발 하나 사면 신발을 공짜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방금 전 사례처럼 이렇게 티셔츠를 보내준다고 하는 사례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옛날부터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이 기사 같은 경우 2010년에 있던 타임즈 기사인데, 그 나쁜 기부, 이 All I got was this 라는 티셔츠가 미국에서는 약간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내가 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결국 받은 건 이 남부한 티셔츠 하나뿐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국제개발 쪽에서는 다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제 실무자분들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를 들면 모기장 보내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말라리아 예방하기 위해.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기장을 그 나라로 보내면은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모기장 어떻게 쓰냐면은 그물로 써요. 물고기를 잡는 데 쓰죠. 그 나라에서는 자기 아이가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말라리아에서 걸려서 죽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 애들을 굳이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 나라에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공짜로 보내주는 것들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티셔츠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은, 이분은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그 티셔츠를 그 나라에서 팔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티셔츠가 그때 한 10,000개가 넘게 보였어요. 몇만 개가 보였는데 이거를 어디 해상에서 배를 이제 대주는 회사에서 공짜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걸 실제로 보냈는데, 이 티셔츠가 이런 나라에 실제로 도착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는 이런 중고 옷을 파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티셔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옷을 판매하는 그런 모든 산업이 다 망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탐사 수주 같은 경우에는 약 10년간 실업률을 43%를 증가시켰어요. 그 나라에다가 신발을 보내주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19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일인데, 이런 일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다른 식의 접근 방법을 물론 지금은 쓰고 있어요. 티셔츠 얘기도 마찬가지였고, 재밌는 거는 이때 동시에 시작했던 미국에서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됐었는데, 여기도 1 밀리언 호프라 그래가지고 얘네는 이제 100만 개의 티셔츠를 모아서 보내주겠다. 그럼 이제 그날은 완전 재앙이죠. 티셔츠 한 사람 다 불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이 나라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listening, learning, and shifting focus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됐구나, 단지 내가 선의로 티셔츠를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게 기사가 2010년 3월이잖아요. 근데 딱 이때 그 월드컵 티셔츠 보내준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죠, 이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사이트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 좋은 의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NGO를 아예 설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공짜로 보내줬던 것들, 이런 걸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더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바뀌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국제개발에서 공짜로 뭔가를 보내주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출발을 해야 돼요. 시작해가지고 이게 진짜 필요한 물건인가, 그래서 다 예스로 대답하고 와가지고 이게 여기서 팔 수 있으면은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낫고, 이런 다양한 질문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경우가 딱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에 가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봐요. 당신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어떤 게 당신한테 직접 필요한가 물어보면은 티셔츠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신발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옷은 이미 충분히 많거든요. 신발도 뭐 타이어를 갈아서 다시 쓴다거나 그런 식의 신발들을 쓰는데, 그 사람들의 그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신발이나 티셔츠들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나이지리아의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왜냐면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고령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30대 이하가 그 나라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직업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반드시 나라가 성장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죠. 근데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년이 뭐 할 일이 없거니 그래서 창출을 해야 된다니 하는데, 이거를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사회 구조적 기반, 그런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뭐 부산 고속도로, 서울 부산 고속도로가 생겼듯이,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계속해서 고속도로나 발전소를 일본 같은 나라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세우고 있죠. 그런 게 이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없던 거죠. 왜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현장 정치의 부패랑,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라에다가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려면은, 그리고 발전소를 세우려면은 발전소를 세우는 만큼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의도로 거기다 세워주려고 해도 거기서 그런 식으로 좀, 왜냐면은 그 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야지 그게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공적 원조 자금이 어디 유통돼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보내줬던 돈, 그리고 미국에서 아니면은 좀 유럽 같은 나라에서 보내줬던 돈들이 되게 많이 갔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수십조 원이 넘게 갔는데, 그 돈들이 왜 아무런 도움이 안 됐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원조 자금이 근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2002년 정도에 100억 달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부 스페인에 도로를 건설했고, 그걸 통해서 유통 발달, 그리고 서비스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이 나라는 GDP가 우리나라의 2배가 넘죠.
그런데도 공적 자금 원조를 받아요. 30억 달러 받아가지고 이걸로 슈퍼 정보 고속도로를 세웠어요. 이 정보 고속도로 때문에 아일랜드로 이제 IT 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더 많이 세워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나이지리아 경제 수상이 중국 경제 수상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도 너네처럼 발전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 수상이 대답한 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세우고 그리고 규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시죠? 누군지? 엘고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탄소 얘기를 자꾸 꺼내면서 이제 사람들의 탄소 얘기를 꺼내면서 그런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왜냐? 이 사람들이 경제 발전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양의 CO2가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소 거래법이나 이런 걸 세우면서 각 나라마다 탄소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 발전소를 하나 세우려면은 어딘가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웃긴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미 선진국인 나라 같은 경우는 1800년대부터 산업화를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다 발전했고 우리가 이렇게 망쳐놨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발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빨간 점이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여기 에너지 유지, 토탈 에너지 유지고, 그리고 여기가 GDP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이고 여기가 차이나인데, 사실 1인당 CO2 배출량은 그 중국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 10억 톤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은 4만 명인데도 여기 중국보다 좀 더 많은 양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미국 같은 나라가 이 정도인데,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가 저 정도인데, 중국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나머지 30억, 40억 명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의 CO2 발생량이 얼마나 더 커질 것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이 얘기는 그 경제적 성장이랑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함께 담보되어야 된다는 건데, 이 얘기를 시작한 게 그 빈곤의 종말이랑 뭐 소유의 종말 막 이런 거 쓴 제프리 작스랑 제레미 러프킨스가 그린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단체를 세웠어요. 그런 단체를 세우면서 이제 우리가 뭐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난한 나라에게 뭔가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들을 발전시킬 때 항상 경제적 발전이랑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맞는 말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게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국제개발 쪽에서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마을 단위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건 꿈도 못 꿔요. 왜냐면은 그 복잡한 그런 현지 정치 사정 때문에 그런 걸 꿈도 못 꾸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레이워시라는 프로젝트를 생각을 한 거고, 그거의 핵심적인 이유는 이 인프라를 해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세워지면 그 나라에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양이 엄청나고,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뭐 안 좋으니까 뭐 화력 발전소를 짓든 수력 발전소를 짓든 하자. 근데 그것도 돈이 너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생각을 오랫동안 해봤어요. 그래서 인프라를 해체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세탁기예요. 레이워시는 그 태양열 세탁기인데, 장하준 교수가 얘기했죠, 한번. 인터넷보다 더 위대한 발명품이 세탁기라고. 근데 그 이유가 전 세계 여성들을 노동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세탁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세탁을 하고 있어야 했어요, 손으로. 굉장히 생산성이 낮은 일에 자기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베트남에 계세요. 근데 베트남에 계신데, 지금 뭐 베트남 현지에 가면은 남자들은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숍을 가서 신문을 보고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 2마리를 잡아서 집으로 온대요. 이게 하루 일과고, 이제 여자들이 더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다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왜냐면은 왠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이 원래 게으른 건지 여자들이 원래 부자한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여자들이 좀 더 경제 주도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시간이 생기면은 하루에 한두 시간 더 생기면은 가정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하는 것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스 로슬링이라는 그 통계학의 지금 통계학에서 가장 시각화를 많이 하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내세운 거는 $80 이상이 제트라인. 그래서 $80 이상부터는 비행기를 탈 수 있고 $40 이상부터는 세탁기를 쓸 수가 있고 $2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기를 쓸 수가 있고 그 이하는 이제 $1가 이제 물 쓸 수 있는 사람, 그 이하가 식량도 이제 없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40 이하부터 $2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 전기가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프 더 그리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있는데 좀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물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태양 세탁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적정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태양열 패널에 프레임을 세우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건데 이게 커뮤니티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저희가 그냥 그 물리적 작용을 회전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를 버블 제스트로 바꿨어요. 이게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을 보면은 그 세탁볼을 써요. 세탁볼이라고 중소기업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제를 안 쓰고도 약 80% 이상의 세제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처음에 월풀 벽조가 만들어진 것도 선풍기 모터를 갖다 개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기술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커뮤니티에 세탁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세탁소를 왜 세우냐면은 개인들이 다 세탁을 여태까지 했어야 됐잖아요. 그 아줌마 한 명 한 명이 다 세탁을 했어야 될 거 한데 이제 이거를 그 커뮤니티에다가 한 명 우물이나 뭐 이런 거 옆에다가 그 세탁소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한 명이나 두 명을 고용을 해서 이걸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로 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 정도인데 너네가 이거를 1년, 2년 정도면은 갚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장착을 해가지고 파는 거죠. 판 다음에 이걸 해서 1년 후에 이제 번 돈으로는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이 마을, 저 마을, 그리고 만약에 이 마을에서 계속해서 복제가 돼야 된다면은 이 마을에서 다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태양열 세탁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에너지가 이 마을에 주어지게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못 봤던 TV나 아니면 다른 전기들 이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마을들 같은 경우, 그 타겟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들이 그 물은 있어요. 동네에 물은 있는데 전기는 없고 그런 곳들이 그냥 저희가 흔히 관광지로 가는 곳들에서 조금만 밖으로 벗어나면 대부분 그런 곳이에요. 관광지 자체는 전기도 많고 물도 많고 그리고 관광사업 되게 발달해서 그런 게 굳이 필요한가 싶지만 약간만 벗어나도 이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할 때는 저희가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하나 쪽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태양열 세탁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태양열 패널을 공급하고 저쪽에서 커뮤니티 기반의 그런 장치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그 마을에 설치를 하는데 이거 설치를 한 다음에 사실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우물 같은 거 세우잖아요. 우물을 세우면은 우물에 달려있는 그 바구니 있죠. 바구니는 매일매일 가져가고 우물에 있는 그 위에 철로 된 이런 장치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하도 많이 들고 가지고 이제 총으로 지키고 있대요.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좀 현장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코페르니크나 아니면 유니세프나 세이브 더 실드런에 있는 사람들이랑 막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열 세탁기가 갖는 의미는 여성에게 경제 주도권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여태까지 남자들이 게으르게 살고 있어가지고 여성들의 경제 주도권을 주어주면서 동시에 집중화된 그런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더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하나가 딱 있고
여기서 모든 게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약간 기형적인 그런 사회 구조를 갖는 게 아니라 이런 게 각각의 커뮤니티에 설치되고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각자가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된다면은 네, 세상이 좀 더 잘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여태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 태양의 세탁기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